안녕하십니까. 수학교육학자 김장한입니다. 오늘 경제 수학의 두 번째 내용으로 경제지표의 증감을 어떻게 표현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 기호에 대해서 하나는 보셨을 테고요. 다른 하나는 처음 보거나 아니면 뉴스나, 뉴스나 신문기사 등을 통해서 보셨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오늘 다루게 되는 내용, 퍼센트, 그리고 퍼센트 포인트의 차이를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는 16쪽부터 시작이고요. 관련해서 18쪽까지가 오늘 진도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마 18쪽은 탐구 활동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는 부분은 17쪽까지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생각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실업자 수와 실업률의 변화에 대한 두 학생의 답변으로 교사가 질문을 먼저 합니다. 실업자 수와 실업률은 얼마나 증가했을까요? 그랬을 때 은우는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둘 다 50% 증가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한이는 실업자 수는 1만 명 늘었고 실업률은 1% 올랐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실업률이 은우는 50%가 증가되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한이는 1% 올랐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서 이거에 대한 답을 본인 스스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기는 단위를 봤을 때 지난달 대비 이번 달에 실업자 수가 3만 명이 늘었으니까 1만 명이 늘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난달 실업률과 이번 달 실업률을 놓고 보면 일단 차이는 1%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는 개념을 하나 추가해야 합니다. 퍼센트는 백분율을 나타내는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호로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용어 말고 다른 용어가 등장합니다. 얘인데요. 이거를 대문자 P로 쓰기도 하고요. 말로 포인트라고도 씁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들을 볼 때는 퍼센트 포인트라고 말을 아예 붙이기도 하는데 이제 데이터를 제시했을 때 뭐 예를 들면 진짜로 실업률을 보여주거나 하면 이 상황은 이제 퍼센트 P를 제시를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증감률을 살펴볼 때 우리가 이제 증감률을 살펴볼 때는 다음의 계산법을 합니다. 뭐냐면 A에서 만약에 B로 변했을 때에 대한 증감률을 얘기하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기준치 처음에 있었던 A를 놓고 봅니다. 그리고 B에서 A를 뺀 값에 곱하기 100 그리고 여기서 단위는 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이한이의 말처럼 만약에 실업자 수는 만 명이 늘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지난달과 이번 달을 비교를 해서 2만 명 분의 3만에서 2만을 뺍니다. 3만에서 2만을 빼요. 곱하기 100%라고 하면 이 상황은 네, 2분의 1 곱하기 100이니까 얘는 50%가 돼요. 그러니까 증감률을 얘기할 때 실업자 수는 50% 늘었습니다라고 하거나 50% 증가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한이의 말이 실업률을 1% 올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에는 실업률의 증가율이 지난달 실업률 2%에서 1% 오른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 달 실업률은 몇 퍼센트가 되어야 맞냐면 2.02%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퍼센트라는 이 용어 때문에 계속 이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기호를 하나 등장시킨 것이 바로 이 퍼센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전 수치에 비해 증가하거나 감소한 양을 측정하는 단위로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실업자 수에 대해서는 아까 50%가 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반면 실업률은 몇 퍼센트가 늘었다라고 얘기하냐면 1%포인트 늘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비교가 되시겠죠? 수를 가지고 논했을 때 늘었습니다를 얘기하면 이때 증감률은 퍼센트를 사용하고요. 퍼센트와 퍼센트를 비교하는 상황에서는 퍼센트 포인트를 사용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경제 수학을 하고 있으니까 경제 부분에서 얘기를 많이 다루게 될 텐데 사실은 정치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국정 능력 지지율 내지는 긍정 부정의 평가율 이런 것을 바탕으로 퍼센트 포인트를 얘기하는데요. 특히나 정당 지지도를 제시했을 때도 올라가고 있다, 낮아지고 있다의 차이를 보면 기자분들이 퍼센트 포인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스스로 하기 5번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국가의 전년도 고용률은 80%였고 올해 고용률은 84%였습니다. 자, 그랬을 때 시국가의 전년도 대비 올해 고용률의 증가율을 100%로 표현하는 방식을 알아야 하는데요. 일단 퍼센트만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 기준을 놓고 이제 생각을 해 봐야겠죠. 근데 제가 지금 큰일이 난 것 같아요. 화면을 분명히 터치를 했는데 터치가 지금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잠시만 일시 중지를 하겠습니다. 순간 놀랐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제시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국가의 전년도와 올해 고용률을 봤을 때 그냥 이렇게 할게요. 갑자기 뭔가 지금 시스템이 에러가 난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 하겠습니다. 고용률 80%고 올해 고용률 84%에서 백분율을 표현하는데요. 일단 전년도 대비를 했었을 때는 우리가 80%를 기준으로 했고 올해 고용률 84%에서 전년도 80%를 뺍니다. 이랬을 때 당연히 곱하기 100을 해야 증가율에 대한 계산이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80분의 4 곱하기 100 그럼 약분했을 때 20분의 1이 되고 다시 약분해서 5%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를 잘 보면 증가율을 백분율로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답은 퍼센트로 나와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두 번째를 보니까 올해 고용률의 증감을 퍼센트 포인트로 표현하세요라고 한다면 우리는 80%에서 84%로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느냐라고 얘기하냐면 4%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백분율로 표현하세요. 그러면 1번은 5% 상승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2번은 4% 포인트 상승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이 시국가의 고용률 관련한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약간 슬라이드를 바꿔서 진행을 다시 해볼게요. 다음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나타낸 건데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문제지 않아요? 네, 아마 보셨다면 스스로 하기 1번 문제에서 제시했던 배율 문제였을 겁니다. 그 배율 문제가 지금의 데이터인데 뭔가 하나가 추가된 걸 보이실 겁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도를 대비했을 때 얼마만큼 상승했는가를 제시하는 값으로서 우리는 퍼센트를 쓰고 있는 상황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퍼센트. 어,
그러면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물가 상승률이 퍼센트를 쓰는 문제가 있고 퍼센트 포인트를 쓰는 문제가 있겠네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유리와 아린이는 서로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각각의 문제는 다르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유리부터 보죠.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1년 2.5%에서 얼마 퍼센트 포인트 상승하여 몇 퍼센트입니다. 라고 제시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구해야 하는 상황은 아래에 있는 2022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이 친구는 어떻게 구할까? 자, 분명히 우리는 전년도를 대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1년 자료인 102.5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갖고 있었던 2021년 자료에 2022년 자료에서 2021년 자료를 뺍니다.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세요. 그러면 2022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오게 될 텐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기에는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제가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봤습니다. 그랬더니 5.07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기 때문에 반올림을 그러니까 올림을 할 수가 있죠. 7이니까요. 그러면 5.1%가 2022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유리가 얘기했던 두 번째 블랭크의 답이 5.1%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문제의 네모, 첫 번째 네모를 이제 구해야 하는데 이 친구는 증감이죠. 증감이니까 2.5%에서 5.1%의 차이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 차이를 2.6% 포인트라고 쓰기로 했고 결국 이 답은 2.6이 되겠습니다. 다시 여기서 증감률을 계산하실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린이의 얘기를 보죠. 2022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1년 2.5%에 비해 얼마나 상승했습니까? 라를 묻고 있는데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계산하시면 되죠. 2.5%를 5.1에서 2.5 빼신 거 곱하기 100 하면 상승률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산할 때는 2.5분의 2.6 곱하기 100이 될 거니까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 104%가 상승했다라는 결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퍼센트 상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 내지는 증가율을 계산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증감률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기준 연도와 비교되는 연구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 방식을 여러분께서 직접 계산해 보시면 나올 거고요. 퍼센트 포인트를 묻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네, 뺀다고요. 그래서 서유리가 묻고 있는 퍼센트 포인트는 2.5에서 2.6% 포인트가 상승해서 5.1%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 이 2.6% 포인트 상승했다는 것은 104% 상승했다라고 하는 것과 일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석하면 6번도 해결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오늘의 마지막 용어는 경제 성장률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일정 기간 동안의 실질 GDP 증감률을 백분율로 나타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GDP는 GDP인데요. 실질 GDP 증감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올해의 실질 GDP가 전년도보다 얼마나 더 증가를 했거나 감소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지금 현재 제시하고 있는 연도가 2025년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 성장률 한 2025년 최근에는 얼마나 성장했지?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2024년, 2023년 등등등 나올 텐데 마이너스가 나오는 날이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나와요?
네. 언제였냐면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랬을 겁니다. 코로나. 2020년에 딱 터지고서 그때는 마이너스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후로 우리의 경제 성장률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전년도와 금년도의 실질 GDP를 놓고 봤을 때 이제 마이너스가 되느냐 플러스가 되느냐의 내용도 있지만 그 증가가 얼마나 가파라졌느냐를 보시면 이 경제 성장률을 읽어내시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고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뭘 할 거냐면 스스로 하기 7번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D국가의 연도별 실질 GDP를 나타낸 표인데요. 2023년 9,000달러를 제시하고 있고 2024년 11,000달러, 2025년에는 12,000달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보면 2024년과 2025년의 경제 성장률을 구하는데요. 이때 경제 성장률은 아까 증가율 얘기했었을 때와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그러면 2024년의 경제 성장률을 계산할 때는 9,000달러를 기준으로 놓고 11,000달러에서 9,000달러를 뺀 값에서 100%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9분의 2 곱하기 100을 하신 거니까 결국에는 22.22%가 될 것이고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22.2%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2025년의 경제 성장률을 놓고 보면 똑같이 계산을 하는데 11,000달러 분의 12,000달러 마이너스 11,000달러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11분의 1 곱하기 100 하신 거니까 9.09%가 등장할 것이고 역시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니까 9.1%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D국가의 2024년 대비 2025년의 경제 성장률의 증감을 퍼센트 포인트로 표현하는 문제가 있는데 위에가 24년이고요. 아래가 25년입니다. 그러면 빼셔야죠. 어디에서 어디를 뺄까요? 그쵸? 25년에서 24년의 데이터를 뺍니다. 그러면 9.1에서 22.1을 빼면 마이너스가 등장합니다. 13.1% 포인트.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경제 성장률은 13.1% 포인트 감소하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실질 GDP 달러는 올라가더라도 경제 성장률은 전년도를 대비로 했기 때문에 많이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면 경제 성장률은 감소하고 있었다는 퍼센트 포인트로서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영상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 지표에 대한 용어를 들으셨고 지금 경제 성장률 이제 보셨고 경제 지표의 증감을 보시기 위해서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를 살펴보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 수학을 처음으로 입문하시는 만큼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환율을 살펴보겠는데요. 환율 역시 두 번의 영상으로서 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환율이 나올 거고 환전 수수료 계산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영상으로서 제시를 할 것 같은데요. 아마 좀 더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고맙습니다.